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승무원 클레망틴이 서울 도착 5초 만에 충격에 빠진 이유,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아시아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장면은 파리에서도 뉴욕에서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17년 경력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죠. 떡볶이 한 젓가락에 눈물을 흘린 이유는, 손바닥만 한 인형을 받고 평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리고 24시간 후 파리행 비행기에서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에어프랑스 본부를 뒤흔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인의 눈에 비친 진짜 한국의 모습, 우리 스스로도 몰랐던 우리의 진짜 매력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저는 클레망틴 모레입니다. 에어프랑스에서 17년째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던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은 루틴을 따랐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뒤 거울 앞에서 표정을 점검했어요. 17년간 그래왔듯이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프로페셔널한 얼굴이었죠. 후배 소피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서울 너무 기대돼요. K-팝도 보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요. 친구들이 한국 정말 좋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녀의 들뜬 표정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피, 감정은 여행에서 가장 피곤한 짐이에요.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승무원이거든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소피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41세인 저에게 서울은 그저 또 하나의 경유지였으니까요. 지난 17년간 파리에서 뉴욕, 도쿄에서 상파울루까지 세계 곳곳을 다니며 배운 교훈이 있었거든요. 어느 나라든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깊은 감정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기내에 탑승한 승객들을 맞이하면서도 저는 완벽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프랑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계적이지만 완벽한 인사였어요. 17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답게 말이죠. 이륙 후 몇 시간이 지나자 기내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한국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어요. 승객들이 몰입해서 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흘끗 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보며 생각했죠. 또 하나의 공항, 또 하나의 호텔, 또 하나의 24시간 체류. 소피가 영화를 보며 눈물을 훔치는 걸 봤어요. 선배님, 이 영화 정말 슬프네요. 한국 영화가 이렇게 깊이 있을 줄 몰랐어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야, 소피. 현실과는 다른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도쿄나 베이징과 뭐가 다를까요?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항상 품위와 절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파리의 우아함, 샹젤리제 거리의 격조, 루브르 박물관의 예술적 감성. 이런 것들 속에서 자라온 저에게 예절이라는 건 형식으로도 충분했어요. 마음까지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더 세련된 거라고 믿었거든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저는 유니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립스틱을 다시 발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프랑스 여성의 자존심을 지킨 모습이었죠. 선배님 떨려요. 소피가 말했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떨릴 게 뭐 있나요? 그냥 또 하나의 아시아 도시일 뿐인데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번 24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하루가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프랑스식 품위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라는 것도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이 깔끔하다는 건 예상했어요. 세계 각국의 공항을 다녀본 저로서는 시설의 수준 정도는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건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터미널로 걸어가는데 20대 남성이 청소하고 계시던 아주머니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아주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요. 아들아 하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파리에서도 런던에서도 뉴욕에서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공항 청소부에게 인사하는 젊은이라니. 그것도 형식적이 아닌 진심이 담긴 인사를요. 소피가 제 옆에서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선배님, 저기 보세요. 정말 예의 바른 것 같아요. 응, 그런 것 같네. 저는 대충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런 식일까요? 입국 심사대에 섰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고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모레 씨,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체류 기간은 24시간이시죠? 첫 방문이신가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관이 프랑스어로 대화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첫 방문이에요. 그러시군요. 시간이 짧지만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한국이 마음에 드실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이라는 한국말을 프랑스어로 설명해 주더군요. 그의 미소는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정말 저를 환영한다는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권을 받아들며 무의식적으로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평소 같으면 무표정을 유지했을 텐데 뭔가 다른 반응을 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건요. 단 5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17년간 쌓아온 저의 완벽한 방어막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마치 얼음에 금이 가는 것처럼요. 소피가 제 뒤에서 연신 감탄했어요. 선배님, 여기 정말 다르네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프랑스어까지 할 줄 아시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뭔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이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예상했던 평범한 아시아 도시와는 뭔가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또 다른 장면을 봤어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드리더군요. 그것도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요. 이상하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너무 이상해.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 김지훈 씨가 백미러로 저희를 보더니 프랑스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저도 프랑스어 조금 할 수 있어요. 봉주르, 코망탈레부.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지내세요? 까지 프랑스어로 물어보시더군요.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프랑스어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조금밖에 몰라요. 하지만 외국 손님들이 편하셨으면 해서 배우고 있어요. 특히 프랑스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저는 속으로 의아해했어요. 이건 연극인가? 아니면 정말 한국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일까? 김지훈 씨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신경 써주셨어요. 에어컨 온도 괜찮으세요? 한국이 프랑스보다 습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당연한 거죠. 멀리서 오신 손님인데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론트 직원 이정화 씨가 저희를 보자마자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모래 씨. 예약 확인됐습니다. 24시간 체류시라고 들었는데 서울 관광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시간이 짧으시니까 명동이나 북촌 한옥마을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한국 음식도 드셔보세요. 프랑스 분들이 좋아하시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정화 씨는 심지어 작은 지도까지 준비해서 프랑스어로 설명을 써주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프랑스어가 가능한 식당들까지 표시해주면서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한국이 좋은 추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방에 들어가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이 도시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일까? 오후 10시쯤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직접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명동 쪽으로 향하는 길에 지팡이를 짚고 가시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무거운 장보기 봉지를 들고 계셨는데 지나가던 청년 2명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가 함께 가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지만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짐을 들어드리고 할머니 집까지 바래다 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파리에서도 물론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개인적인 친절이 아니라 마치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았거든요. 무례함이 없는 공공성이랄까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을 사는데 점원이 저를 보더니 외국인이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와, 정말요? 프랑스 정말 가보고 싶어요. 한국은 어떠세요? 아직 첫날이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네요. 그럼 좋네요. 좋은 추억 만들어 가세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하지만 이상한 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7년간 세계 각지를 다니며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마치 제가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가 한국 음식을 꼭 먹어보자고 졸랐습니다.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프랑스 요리에 익숙한 제 입맛에 한국 음식이 맞을지 의문이었거든요. 선배님 한 번만 해봐요. 친구들이 한국 음식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글쎄, 너무 맵지 않을까? 그래도 한 번은 경험해봐야죠. 결국 소피의 성화에 못 이겨 명동의 한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저희를 보더니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더군요. 그런데 제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놀랍게도 프랑스어로 고기 굽는 법까지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구우시면 맛있어요. 프랑스 분들은 보통 이 정도로 익혀서 드시더라고요. 너무 타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프랑스인의 취향까지 고려해 주다니요. 직원은 고기를 직접 구워주면서도 계속 신경 써주었어요. 너무 타지 않게 제 취향에 맞게 말이죠. 혹시 김치는 드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시큼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김치를 맛보는 순간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시큼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고기와 잘 어울렸습니다. 맛있네요. 이게 김치군요. 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매일 먹어요. 건강에도 좋고요. 점심에는 떡볶이를 먹어봤습니다. 시장 안 작은 가게였는데 아주머니 박미숙 씨가 저희를 보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외국분들이시네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아이고, 그 멀리서. 떡볶이 처음 드셔보세요? 매운 거 못 드시죠? 덜 맵게 해드릴게요. 박미숙 아주머니는 저희를 위해 특별히 덜 매운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처음에는 조금씩 드세요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요. 떡볶이를 한 입 먹는 순간 예상보다 맵지 않았어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입을 먹고 나니 갑자기 매워지더군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얼른 우유와 단무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이고, 매우시죠? 이거 드시면 괜찮아져요. 처음엔 누구나 놀라요. 제가 눈물을 훔치며 우유를 마시고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매웠나요? 다른 거 드실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구나. 마음을 주는 방식이구나.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기술이나 맛이 아니라 정성과 배려가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프랑스 음식이랑 많이 다르죠? 네, 정말 다른데.
좋은 의미로 다른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정성을 많이 들여주신 게 느껴져요. 그럼 됐어요. 음식은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맛있게 드시는 게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는 그때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매운 음식 때문이 아니라 아주머니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아이고 뭐리요. 멀리서 온 손님인데 당연한 거죠. 소피도 감동했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배님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 마음을 주는 것 같아.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오후에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소피와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가보려고 했거든요. 러시아어도 아닌데 사람들이 꽤 많더군요. 저는 구석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지하철에서 한 고등학생이 청소하시는 분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공항에서 본 것과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사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거죠. 청소하시던 분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고마워,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따뜻한 교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섰을 때 임산부 한 분이 타셨어요. 배가 꽤 불러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려고 하더군요.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어요. 결국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대학생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는 다음 역에서 내려요. 임산부분은 고맙다며 앉으셨고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대학생이 실제로는 한참 더 가야 할 것 같더군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임산부를 배려해 준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물론 파리에도 친절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 역을 더 가는데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아버지가 타셨어요. 그러자 또다시 여러 사람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번엔 회사원 아저씨가 자리를 양보해드렸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젊은 사람이 앉아라. 아니에요, 제가 운동 삼아 서 있을게요. 할아버지는 결국 고맙다며 앉으셨고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짐을 들어드렸어요.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가 계셨는데 지나가던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소피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여기 사람들 말이야. 네,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배려해주네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낯선 사람끼리도 서로를 지켜보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주의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절묘한 균형이었습니다. 간섭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거였어요. 한옥마을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시켰을 때도 놀랐습니다. 바리스타가 제 발음을 들어보더니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아메리카노보다는 라떼가 나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 커피와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괜찮으시면 연하게 해드릴까요? 저는 그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한옥마을을 바라보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이 보였어요.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있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배려도 기술이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배려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도 알게 됐습니다.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어제 공항에서 봤던 청소 아주머니 윤순자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군요.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 프랑스 아가씨. 또 오셨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외국인이 지나다니는 인천공항에서 하루 만에 저를 기억하신다니요. 안녕하세요. 저를 기억하세요? 그럼요. 어제 처음 보자마자 느꼈어요. 이분은 마음이 예쁜 분이구나 하고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아주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어제 아주머니께 특별히 뭔가를 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냥 지나가면서 눈인사 정도만 했을 뿐인데 마음이 예쁘다니요. 제가 뭘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눈인사해 주셨잖아요. 대부분 외국인들은 저를 못 본 척 지나가는데 아가씨는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어제 지나가면서 아주머니와 잠깐 눈이 마주쳤을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던 것을요. 저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아주머니에게는 그렇게 기억에 남는 일이었던 거네요. 한국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세요. 그럼 다행이네요. 처음 한국 와보는 거죠? 네, 맞아요. 원래는 그냥 경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주머니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한국 전통 인형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아기자기한 한복을 입은 인형이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우리 손녀가 만든 거예요. 마음만 담은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너무 소중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멀리서 온 손님인데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죠. 우리나라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작은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생 받은 어떤 선물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어요. 아주머니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7년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선물을 받아봤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도 멀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가깝거든요. 언제든 또 와요, 모래씨. 여기는 아가씨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저를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 기억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봐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해 주실 거라는 뜻이었어요. 저도 아주머니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 선물도 평생 간직할게요.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그 인형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작고 소박한 인형이었지만 제게는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순자 아주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선물을 받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다음 날 아침 비행이 2시간 지연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오후 2시 출발이었는데 4시로 미뤄진 거죠. 항공사에서 죄송하다며 무료 서울 투어를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선배님, 투어 참가해봐요. 마지막 기회잖아요. 소피가 신나서 말했어요. 저도 마음이 동했습니다. 어차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니 서울을 제대로 한번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가이드는 이름이 박정민 씨였는데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분이었어요. 경복궁을 안내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한국은 프랑스를 정말 많이 존경합니다. 특히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요. 그래서 저희도 프랑스로부터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왔어요. 문화도 예술도 요리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뭘 알려고 했던가요? 그저 또 하나의 경유지라고만 생각했잖아요. 한국이 프랑스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정작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 궁궐은 어떠세요? 베르사유 궁전과는 다르죠? 네, 정말 다른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다른 것 같아요. 더 자연스럽고 사람과 가까운 느낌이에요. 맞아요. 한국의 궁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프랑스의 웅장함과는 다른 철학이죠. 명동거리를 걸으며 박정민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인들도 여러 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해요. 특히 프랑스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정말 그랬어요. 가게마다 프랑스어 메뉴가 있었고 직원들이 간단한 프랑스어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며칠 만에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노력해온 결과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편하셨으면 해서요. 멀리서 오신 분들이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외국인을 위해 언어를 배우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배워서 예의 바른 게 아니구나. 원래 이런 도시였구나.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친절함은 관광객을 위한 연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거죠. 투어가 끝나갈 때쯤 박정민 씨가 물어보셨어요. 한국이 어떠셨어요? 처음 와보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경유지라고 생각했어요. 24시간 머물다 가는 곳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너무 오만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느끼셨어요? 사람들이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요. 프랑스에서도 물론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은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박정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래 씨 같은 분이 와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해요. 한국을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요. 꼭 다시 오세요.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그때 정말로 다시 오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사람들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기 전 면세점에 들렀습니다. 프랑스로 가져갈 기념품을 사려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적당한 걸 골랐을 텐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한국 전통 열쇠고리는 동료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한글이 새겨진 컵은 제가 쓸 거예요. 작은 태극기 배지는 유니폼에 달고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통차도 몇 개 샀어요. 계산하면서 점원에게 말했어요. 이 모든 걸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한국에서의 추억과 함께요. 점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좋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꼭 다시 올게요. 쇼핑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바뀌었구나. 24시간 전에 저라면 이런 기념품들을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 정도 사고 말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믿을 수 없게도 또다시 윤순자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3일 연속으로 만나다니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닌 인연 같았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모래씨, 벌써 가시는군요. 시간이 참 빨라요. 네, 아주머니.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어제 받은 인형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이거 잘 간직하고 있어요. 제 평생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아주머니 덕분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정이 많긴 해요. 특히 멀리서 온 손님들한테는 더 그래요. 정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프랑스어로는 딱 맞는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한국말로 기억해요. 정이라고요. 그리고 언제든 다시 와요.
이 아주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아주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소피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선배님,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래? 뭐가 달라졌는데? 표정이요. 처음엔 무표정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따뜻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눈빛도 다르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뭔가 마음이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24시간. 단 하루였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륙 후 승무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간단히 업무상 문제 없었음이라고 썼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정말 많은 걸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울 24시간 체류 보고서라고 제목을 쓰고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단 하루 내 인생의 구조를 다시 설계한 도시였다. 이곳에서 진심이 무엇인지, 배려가 무엇인지, 사람을 존중한다는 게 무엇인지 배웠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배운 정이라는 감정을 평생 간직하겠다. 인천공항의 청소부 윤순자 씨는 나를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해주었다. 떡볶이 가게 박미숙 씨는 음식이 아닌 마음을 대접해 주었다. 호텔 직원 이정화 씨는 업무가 아닌 진심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한국인들의 배려는 형식이 아닌 본능이라는 것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지하철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거리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진정한 품격은 형식적 예절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앞으로 나의 승무원 업무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을 잊지 않겠다. 보고서를 쓰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배운 시간이었거든요. 파리로 돌아가는 12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요. 그리고 언제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지도요. 한국에서 배운 건 한국어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였어요. 프랑스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 언어 말이에요.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윤순자 아주머니가 주신 그 작은 인형이 놓여 있습니다. 볼 때마다 생각해요. 정이라는 한국말을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언젠가 다시 그 따뜻한 나라로 돌아가겠다고요. 그리고 그때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친구로서 돌아가겠다고요. 윤순자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박미숙 아주머니도, 이정화 씨도, 김지훈 씨도 모두요. 한국에서의 24시간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 한국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